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에서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선생 주생 김도영이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화요일이네요.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다 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일도 많이들 초조하고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겠고요. 고3 수험생을 지금 마지막 복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두 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긴장 같이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식엔 세 가지의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끽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그쵸? 주식승천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는 매개체가 두둑히 지갑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행복, 상하, 사랑, 그리고 돈을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라는 것으로 정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편안한 투자, 그리고 지금의 시황간의 위치들, 또한 연말까지 어떻게 이 세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우리 주식승천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 위축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11.24포인트 하락 마감한 2013.9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4.91포인트 하락 마감한 528.7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는 최근에 이제 정부 개입 계속해서 나오고 나서는 1060원대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장 살짝 마감한 61.2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연일, 이제 전일 월요일날 출발 이후에 화요일날 지속성이 있는데요. 잠시 뒤 이제 두 분과 함께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기관에 의한 인위적인 포지션 정리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식승자 멘토분들은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성적표 확인할 시간이겠죠. 자,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는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통해서 편입 시도가 되겠고요. 또한 최대 포트폴리오는 5종목까지밖에는 운영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꽉 찰 경우에는 포트에서 종목이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멘토의 성적표 한번 볼까요? 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금일장 0.2% 약보합 마감을 하는 모습에서 수익률 그래도 7.5%를 상계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가 금일장에 승승장구하던 부분에서 약 3%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5.4% 수익률 당당하게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요. 나머지 세 종목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몰딩스가 금일장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1.43% 상승 마감합니다. 15.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요. 5포트가 꽉 들어와 있는데요.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역시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이 금일장 2.64% 상승 마감을 하면서 5.8% 수익률을 기록하며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옵트론텍의 금일장 보합 마감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포트 중에서 원익 IPS가 10.7%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장님이 요즘 포트가 상당히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장 제일 기획을 매도 의견을 좀 주셨죠. 시초가인 25,500원에 2% 수익률로 포트에 차익 실현 처리가 좀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네페스가 0.9%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역시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역시 현재 5종목이 꽉 차 있는 부분인데요. 금일장 RF텍이 4.38% 하락하는 모습, 그에 반해 세움메디칼은 1.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5종목 모두 다 역시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승 RNA가 금일장 아무래도 위축된 심리가 있다 보니까 흔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저희의 운영 원칙에 따라 결국 이익 실현 가격인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6.3%의 상승 수익권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3% 수익률 확정된 거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리바트가 1.21% 상승 마감하면서 나머지 3종목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컴이 금일장 최근에 한 주 동안의 5거래를 보면 평균적으로 우상에 계속 꾸준한 모습이거든요. 역시 수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겠고요. 금일장에도 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0%를 뛰어넘었습니다. 2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을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로 마이너스 9.8%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일장 시초가의 포트에서 손절 처리가 된다라는 거 또 압니까? 10% 넘어서 수익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초가의 포트 제외된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웅진케미칼이 0.48%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나머지 포트에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이상로멘토의 벽선이 다시 20%를 찍습니다. 20.4%. 오호, 그러면 뭔가 1위권이 누군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네, 마디기법 15.9%로 3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드코 멘토가 1위를 했다가 살짝 좀 내려왔네요. 4위로. 하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월 멘토 꾸준하게 5위권 성화이텍으로 11.1%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한 1위 한번 보죠. 그렇죠. 자,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20.5%로 포트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잠깐 요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20.5%로 수익률 1위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네요. 이런 묘미도 있어야죠. 그쵸? 숨은거는 찾기입니다. 예, 김용준 멘토와 따라 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전당 한번 볼까요? 그래요. 외로운 우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인데요. 아직까지 1위권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지만 24%를 넘는 포트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금메달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그래,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KMW가 살짝 주기는 좀 싫었었나 봅니다. 이라이콤은 상당히 1위권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자, 금일장 함께할 멘토. 제가 이라이콤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장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화요일의 신사들이시죠.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노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이제 내가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한 주 만에 1위로 등급을 오래간만에 하셨습니다. 김용준 멘토. 시즌 1 때는 혼자만 하시더니 이제는 1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고 오늘 장 또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1이라는 차이와 2라는 차이가 이제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오늘 다행인 게 장이 이제 약한 상황에서도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조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사실 10월, 11월, 12월 동안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당초에 예정보다 조금 늦어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 저희 내부적인 스케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원래 원했던 스케줄은 그대로 갈 것 같고, 한 2주 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방향들이, 그런 쪽에서 약간의 좀 부담은 좀 있는데, 결국 이제 갈 길은 간다. 그리고, 사실 20%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장중에 단기 매매할 때는 대단한 수익처럼 보이지만 사실 추세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낼 때는 20%짜리 수익은 누구나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나무르멘토의 포트 같은 경우는 좀 꽉 우량주 쪽으로 좀 안전하게 좀 포트가 좀 짜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횡보는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좀 어떤가요?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요, 저는 지금 우리 회원분들하고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죽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시장이 계속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포트를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력주는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저는요,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마지막 최고의 매수 찬스가 도래할 것이다.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현재도 그런 과정에 진행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은 좀 더 조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의 큰 시장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느긋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요,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 저희는 조금이나마 좀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확장스럽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속성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 또한 앞에서 파생시장의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포지션들이 지금 이익 실현 청산 중이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성도 선물 쪽에서 계속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멘토, 지금 이틀 동안 생각보다 고점을 인식이 되고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 우리 보여 계신 분들에게 시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던 건 정확하게 환율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1050포인트를,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1050을 찍었을 때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막바지였고요. 정확하게 1050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1060. 아직도 워낙 고평가 형세죠. 아직도 워낙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워낙 강세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이 밀고 들어왔을 때까지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워낙 약세 국면했을 때,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강세 국면이었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럼 원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멈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원화가 강세냐, 원화가 약세냐. 1050을 찍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050을 이탈할 수 있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적인 장의 방향을 봤을 때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규모 축소, 이 얘기가 사실은 그날부터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엉켰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금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 살 자금이 더 남았다. 계속 항상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뭐냐면 빠지면 빠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더 이상 팔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 클라이막스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장을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조정이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장의 방향은 정확하게 환율의 방향과 맞아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환율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호적으로 갈 수 없다는 환경들을 빨리 인식하시는 게 향후 장세의 어떤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환율 추이를 좀 잘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나오는 멘토. 자, 환율과의 관계도를 상관관계를 좀 우리가 김영준 멘토를 통해서 좀 읽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조금 우리가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식 비중이 최소 50% 미만이신 분들은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주식 보유가 연말 많은데. 랠리도 좀 기대가 됐었고. 예, 일단 뭐 환율 측면에서는 우리 김영주 멘토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펀더멘탈 쪽으로 몇 개만 짚어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2000년 이후에 4분기 실적이 항상 제일 안 좋아요.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 매해마다 제일 안 좋은 때가 4분기예요. 그래서 이번 4분기도 어김없이 3분기보다 더 못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서프라이즈가 지금 그 지수가 급속도로 지금 10월달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올랐단 말이죠.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만에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을 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동행지수도 하락 전환했어요. 자, 이렇다면은 현재 시점에 11월 달은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는 펀더멘탈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면 과연 매수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뱅가드가 내놓은 물량이 9조 3천억이라 그랬죠. 지금 미국계 자금이요, 4개월 동안 지금 매수한 자금이 추정치로 약 9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고요. 결국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6%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이력 10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10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구제비로 그냥 지수도 보지 않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말 빠르면, 그리고 늦으면 12월 말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약 근데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분히 지금도요, 계속 종목을 압축시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니프티 50 장세가 확실하게 열린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 1자리 2자리 숫자는요, 이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올해 마지막 1자리 숫자를 보고 나면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 일자리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두 분께 좀 여쭈겠습니다. 앞에 포트폴리오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시황관을 읽었기 때문에 강력 보유견 주셨죠? 네. 네, 나무로 멘토님 그래요. 김영준 멘토도요? 저는 보유견은 아니고요. 네. 저는 비중 축소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럼 AS 포트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포트요? 네, 포트는 보유입니다. 네, 포트는 보유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장을 말씀하신 건데. 아, 예. 두산중공업 이야기는 하나만 네, 좀 하나 하시죠. 오늘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요, GDR 이제 40억 달러 발행한다고 나왔는데, 예, 두산그룹이요, 이 DR, 즉 주식 예탁증권인데 발행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요,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은요, 반등시 반드시 한번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규 종목으로 우리에게 편입하는, 전략을 오늘 제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부분, 일단 피하는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시황관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있는 이슈를 분명히 찾으실 테고, 그에 따른 타픽 종목까지 나오겠죠.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황관은 들었고요. 환율 추이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점에 보면 나무르 멘토는 보유, 홀딩 의견을 좀 주셨고, 우리 김용준 멘토는 비중을 일부 축소 의견을 좀 주신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가 무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용준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출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삼성그룹에 대한 그 지배 구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할 구조 개편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화의 신화탄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지금 이제 삼성 에버랜드 비상장업체인 이 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가 되어서 실질적인 지분율로는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좀 안정적인 지배를 하는 것인데, 향후 3, 4년 기간 동안은 단계별로 지주회사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구조 개편에 따른 지주회 전환 포석. 그러면 우리가 선취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김용준 멘토의 타픽 종목은요? 네, 삼성 SDI입니다. 네, 그러면 나무노 멘토는요? 제일모직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삼성그룹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말 많고 탈 많았던 것이 이제 단행이 되는 겁니까? 결과가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김영주 멘트 한번 들어보죠. 예. 나무노 멘트님.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현대, 삼성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나쁜 짓 다 해놨잖아요. 예, 다 해놨죠.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네. 다 이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춰놨죠. 사실 기아차 인수 과정에서도 좀 뭔가 의혹이 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정비한다면 얼마 정도 들까요? 금액이요? 네. 천문학적 금액 나올걸요. 아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주회사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계열을 정비를 한다면 40조 정도가 든답니다. 40조. 근데 걔네들 40조 없잖아요. 지분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만드는 이거 원래 이게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게 네. 이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에서는 예. 연구 과정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죠. 예. 참 대단합니다. 여튼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근데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 때 봤었을 때는 이제 그런 구조가 나왔었잖아요. 이건희 그리고 CJ 기타 그렇죠. 등등 여러 가지 계열별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나눠줘야 되잖아. 나눠줘야죠. 이제 재용이하고 부영이하고 몇몇 있잖아요. 성현이 어떻게 나눠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LG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제일 먼저 계열 분리를 했고, 예.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완전히 된 상황은 그렇죠. 아니죠. 한데, 예. 사실 현대는. 삼성은 여튼 예전부터 이제 우리 에버랜드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네. 출발한 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8만 5천원짜리 주식을 7,700원에 받았으니까 그전에도 더 재밌잖아요. 결국에는 에버랜드 중심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자와 금융, 네. 그리고 중화학,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네. 이 정도로 나눠지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걔가 계열 분리를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뭐 사면 돈 버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초점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비상장업체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상장업체가 지금 삼성그룹을 계열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에 지분이 많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기껏 해봐야 지네들 갖고 있는 지분 몇 프로나 돼요? 0.8% 될까 말까. 1%?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지금 심상치 않은 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을 헤쳐모여야 한다. 그렇죠. 건설 부분이 사실은 제일 구조조정이 안 돼 예. 있어가지고 예. 삼성중공업도 건설이 예. 있고요. 에버랜드 예. 건설이 있고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근데 다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삼성에서 그렇죠.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건 없애고 예. 그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아예 빼내려고 하는. 그렇죠. 내년 초까지 건설 쪽은 엔지니어하고 삼성물산의 통폐합 가능성도 이제 좀 계속 삼성물산 시장에서 쪽으로. 좀 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물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호텔질레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모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에버랜드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예. 그리고 삼성 SDI가 전기차 물론 이슈가 되는데 제가 볼 땐 좀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좀 몸이 안 좋다며요. 예, 많이 안 좋답니다. 이거. 큰일 그리고 났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한테 면죄부를 줄 때 신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판 그림이 뭔가 이 계열 분리와 관련된 모종의 음모가 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방송용은 아닌데 음모론. 방송용은 아닌데 이제 예. 그 경제부 기자들 쪽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본격화된다. 본격화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전자를 어떻게든지 뭔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를 정말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자를 통체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지분 가치를 높이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에버랜드 제일 크게 이제 지분 가치 올려놓는 게 목표고, 상장 기업이라면 저도 이제 삼성 SDI 중심으로 네.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 SDI 쪽으로 몰아주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게 이제 3, 4년 정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만든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예전에 황금의 제국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현대 왕자에 나온 이야기가 모티브 된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모기업이 건설이었는데 건설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멘트로 지분 갖고 헤쳐모여.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부를 어딘가로 던져놓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비용을 축소하면서 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기사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 이슈를 잡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절대로 전자를 가지고는 지배구조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절대 예, 못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삼성 SDI로 지금 탑픽을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전자 계열 쪽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예, 그리고 해청호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자, 그럼요, 두 분. 시청자분들 아마 이 부분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삼성전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중심으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두 분은 삼성전자로는 아니다. 지배구조를 못 가든 지금 설명을 해주신데 쉽게 좀 안 하다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애널리스트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져올 수 있지만 왠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영준 멘토.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배구조를 가질 때 대주주 지분이 20% 또는 30%는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150조 정도 되면 20% 30% 정도 지분을 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조 5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게 뭐냐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서 이제 해왔던 건데 지금 그 돈을 들여서 인수를 못 한다는 절대 얘기죠.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재용이한테 전자는 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결국에는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손이죠. 네. 예. 손이 가장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네.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업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 쪽 자기가 실질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밀어준다면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씨가 25%, 그리고 두 딸이 합해가지고 15%니까 합이 40%거든요. 그쪽 라인들을 밀어주는 거고 삼성 SDI도 그게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 삼성전자를 크게 살려가지고는 결국 이제 외국인이 좋은 일을 하죠. 지금 물론 삼성전자가 배당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게 한계에 온단 말이죠.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배당을 누가 가져가느냐. 외국인 다 가져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거 재밌어요. 에버랜드 지분이 40% 가까이 이제 삼성 자식들이 있는데 17%가 아주 재밌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요? KC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 네. 17%로 예전에 이제 금산분리 관련해가지고 지배순환 구조 문제돼가지고 삼성카드에서 보유 지분을 넘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17%를 블록딜로 해가지고 KCC가 샀어요. KCC로 넘어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정말 재밌는 게 KCC는 범현대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범현대가한테 에버랜드 주식을 줬다?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번에 이제 KCC가 최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버랜드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있을 거죠. 수 있겠네요. 그에 따라서 지금 평가 이익이 한 천 몇백 억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게 KCC가 또 에버랜드 17%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또 이제 뭐 KCC도 사실 건설 쪽으로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네. 삼형제한테 어떻게 나눠줄 거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면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예.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지배구조 비슷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물산이 9만 원을 올라왔던 게 9만 원 올라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산의 사업권 지금 문제가 됐던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컨소시엄이 확정돼서 9만 원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단 저는 더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삼성 내부의 지배구조에서 네. 가장 중심축은 삼성물산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삼성. 근데 그때 뭔가 걔네들이 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뭔가 시간이 연기가 돼갖고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재용이 부진이 서진이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네. 두 번째로는 비용을 나눠서 어떻게 전자를 빼올 거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게 돈을 다 쓰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결론은 이게 이슈가 되는 건 돈을 쓰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다 가져오고는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부심보가 결국에는 조금 걸리게 뭐 되잖아요. 다 이제 다 통째로 사람을 넘겨야 되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 법망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아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돈을 얼마 안 쓰고 제 손에 다 가질 수 있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싶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놀부 심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이제 아까도 포인트가 있던 게 이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딴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러든 저러든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뭐 사면 돈 버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변화 안에서 재용이 중심의 어떤 대박을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부진이 서진이, 그러니까 이미 호텔 신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이 구조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는 지금 관심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얘네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거냐에 대한 지배구조 정비, 그리고 비용을 줄이면서 얼마나 이 구조를 극대화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뭐 포인트고, 결국 되고 나면 나중에 지주회사 체제로 가겠죠. 어쨌든 뭐 지주회사 체제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예. 저는 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 별로 주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보기보다는 과연 이제 삼성이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변해가면서 떨궈낼 과정들이 생길 거고 어느 한쪽 뭉치기가 시작하면 네. 그때는 확실히 드러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완전히 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삼성 SDI 저도 제일 좋게 보는데 네. 두 번 삼성 SDI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모직을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예. 자, 제일- 그러면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자, 3, 4년 뒤에 지주사 전환의 포석이다. 자, 좋습니다. 우린 결국 여기서 계좌를 승천시키고 나의 자산을 살찌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단 예, 말이죠, 예. 두 분 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살까요, 조금씩? 저는 17만 원 이하에서는 삼성 SDI 사겠습니다. SDI.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지배구조와 함께요. 일단 결국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두 가지를 가져갈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전자와 금융인데, 전자와 금융 가져가는데, 처음에 지금 삼성 SDS가 삼성 SNS를 인수합병하고요. 결국 이게 삼성 SDI는요, 하나의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 삼성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냐면, 삼성그룹 전체의 3분의 2의 이익이 삼성전자한테 나오고요. 네. 삼성전자의 3분의 2의 이익이 모바일에서 나와요. 편중돼 있죠. 예,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대로는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차세대에 어떤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먹거리 제일 앞에 있는 게 삼성 SDI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는요? 네. 제가 삼성 SDI를 가져온 건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건희가 전자를 키웠다면 이재용이도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할이 있는데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체제는 지금 삼성의 모든 체제는 이재용의 신수종 사업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재용이가 결국 신수종 사업을 통해서 볼륨을 키우는 거는 나머지 역할이고요. 일단은 그 전자그룹 내에서 저는 최고 핵심은 SD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가 사실은 지금 사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전지 그리고 2차전지 뭐 기타 등등 모든 전지 쪽에서의 어떤 핵심 라인들 갖고 있고 사실 전자 쪽 전지 쪽이 앞으로는 전자보다는 전지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늘어났던 게 뭐냐면 이재용이가 SDI 지분이 2배가 늘어났죠. 네. 예, 이거는 뭔가 그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건설이 시멘트로 뭉치는 것처럼 뭔가 사업 구조가 헤쳐모여. 근데 분명한 거는 얘네가 만만하게 안 줘요. 예, 만만하게 안 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투자자들이. 원래 이제 그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네. 꿈을 먹고 자란다고. 이제 삼성이 이제 5대 신수종 사업하면 제일 앞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는 삼성 메디슨,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가지 멀었거든요, 이거. 이거 굉장히 많이 멀었는데, 네. 당장 돈이 있고 캐파가 되는 거. 요거는요, 삼성 SDI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 SDI 쪽으로 한쪽으로 결론을 내도 될까요? 왜냐하면 나무르 멘토는 지금 탑픽 종목으로 제일모직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모직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삼성 SDI는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죠.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럼 가격이 좀 싼 게 뭐냐? 제일모직인데. 제일모직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이 기업이 좀 갈듯한데, 저의 최대 관심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제 소재 산업으로 뭉치는데, 오늘요, 오늘 폴리테론입니까? 제2의 나일론 핵심 개발해가지고, 예. 오늘 장 떠서 출발했는데, 예.
그냥 플러스 1, 2% 마감됐거든요.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굉장히 큰 내용인데,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소재에서 제일 먼저 이게 우리 빈폴 같은, 얘기하면 안 되나? 여튼 그 옷 있잖아요. 네. 에버랜드로 넘겼잖아요. 에버랜드는 결국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거고, 제일 모직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할 가능성이 많은데, 삼성전자의 일부분을 가져올 가능성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성정밀화학과의 인수합병. 세 번째가 삼성토탈 그리고 삼성석유화학과의 인수합병인데 다 별로 안 좋아요. 딱 하나. 삼성정밀화학하고의 인수합병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 폭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뭐 살 것인가? 둘 다 사지 마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죠. 예, 조금 기다렸다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대통령이 거기서 딱 이렇게 숟가락 하나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하셨거든요. 지금은 사지 말자.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슈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죠. 내년에 삼성 SDI 얼마 가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내년에 무조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0만 원 넘깁니다. 예. 근데 지금 얼마에 사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마. 그래요. 예, 맞아요. 이게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이제 토픽 이슈주 하면은요. 예. 딱 듣는 순간 막 사고 싶죠. 그렇죠. 그거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당장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슈와 시황을 보고 이것도 지금 뭐 지주사 전환 포석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 뚝딱뚝딱 해서 바로 다음 달에 발표를 하고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아마 두 분 다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탑픽 종목 쪽 지배구조 중에 삼성 SDI가 맞다, 선봉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낼까요? 여러분들과 저 주쌤, 저도 사실은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더 보태서 SDI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긴 호흡을 보는 분들마저도 현재의 고점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전략, 즉 종목을 한번 사서 몇 개월 뒤에 갈지 그런 흐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재영이, 부진이, 서진이 각각의 그룹사가 결정되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대장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재용이 잡아야 돼요. 재용이 잡아야 되는데 네. 재용이 대장. 그런데 SDI가 요번에 지분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림은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6만 원까지 빠질 것 같잖아요. 차트로.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6만 원 되면은 누구나 살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20에선 올라오잖아요. 네. 일반인은 다 보는 거거든요, 차트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의 어떤 메이저라고 하면 저는 16만 원을 깨트리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요. 일반인도 손절매를 나오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고 포인트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이러한 방향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 아마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슈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면 차트는 대한민국의 95%가 다 볼 줄 안다. 80대 넘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못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차트 갖고 매매를 해서 다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트 깨는 걸 좋아하죠. 원래 차트가 개파일 때 들어가야지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요. 와, 뭐랄까요. 저는 오늘 사실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경쟁사를 비롯한 이 서울경제에서마저도 과연 이런 포맷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연출팀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 두 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와 나문호 멘토가요. 에버랜드 구조 개편 3, 4년 뒤에 지수자 전환 포석 가능성 있냐라는 부분에서요. 자, 탑픽 종목은 결국은 삼성 SDI로 집중이 되긴 했었습니다. 역시 계열 분리 관련된 기회는 올 것이다라는 김용준 멘토 의견과 함께요. 자, 삼남매의 지배 구조의 지분이 어디로 쏠리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자. 관종에 넣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나문호 멘토 역시 삼성 SDI 쪽으로 집중을 하셨지만 김용준 멘토 가져오실 것 같아서 나는 그 다음에 분명히 매력 있는 애가 하나 있다. 바로 전자재료 쪽의 재료 탈바꿈, 소재 쪽으로 넘어온 제일모직을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삼성정밀화학과의 시너지 효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단 두 종목 모두 다 내일부터 빠르게 사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공포를 사는 자리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이 두 분이 이슈에서 전략과 시향을 밝혀주셨다면 이제 각계 전투로 싸움을 붙들어 들어갑니다. 배틀 시간일 것 같은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력 김용준 멘토는 AP시스템, 나문호 멘토는 우리 금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공개가 될 때 설마 삼성 S대가 나올까봐 깜짝 놀라 긴장했는데 역시 나오진 않았고요. 제목이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들이 포트에 나올 때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AP시스템과 우리금융 실적 폭탄환을 말했던 우리금융까지 좀 들어와 있으니까 자,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AP시스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AP시스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얘기죠. AM OLED 장비 관련주입니다. AM OLED 장비 관련주인데, 최근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좀 지루한 행보를 보이다가, 한 3, 4일 정도,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축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첫 단추를 꼈던 게 갤럭시 라운드라는 얘기인데, 사실 갤럭시 라운드는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는 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접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 휘는 것만 갖고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시작이 됐다. 근데 이게 삼성도 진행됐지만 LG도 진행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양산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움직임도 활발해지지만 어떤 규모가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이틀 동안의 기관이 첫날 15만 9천 주, 약 16만 주 정도 샀고요. 오늘 사실 개별 종목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4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두고 있는 게 투신이나 이런 데들이 사면은 꾸준하게 사는데 금융 투자애들이 사면은 단기적인 성향들이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수급 변화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좀 지루한 얘기지만 A3 라인, 플렉시블, AM OLED A3 라인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이 곧 기대가 된다. 그래서, 삼성과 중국 쪽 업체들이 지금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 동향,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A3 장비 발주 기대,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두고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았습니다. 바로 매매 포인트까지 갈까요? 네, 그래 주시죠. 일단 오늘 사실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았다는 건 대형주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개별 중소형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플러스를 냈는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장기 박스권이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수급 동향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11,9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았냐? 손절 라인은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구간이 11,300원 정도, 이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여기보다 조금 아래쪽인 11,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위로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사실은 앞부분에서 박스권 상단이 그러니까 14,000원 정도인데 이 점을 뚫는다고 보고 한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기적인 관점으로의 AP 시스템.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이제 제대로 좀 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섭니다. 나무노 멘토 포트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내일 시초가에 포트 제외가 되죠. 이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금융이 들어왔네요.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드리겠지만은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원칙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 100
안에서 최고의 종목만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 종목은 반드시 코스피 100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방금 APC도 너무 탐나네. 예. 저는 일단 그래도 우리금융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었으면 탐냈는데. 그러게 그죠? 말입니다. 참.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우리금융 하면 이제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요. 재밌죠. 우리금융지주가 대구은행도 가지고 있고, 광주은행도 가지고 있고요. 경남은행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면요. 정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거든요. 근데 지방은행들 이제 본격적으로 계열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은행과 이 경남은행이 이제 매물로 떠 있어요. 누가 이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BS와 지금 DGB가 제일 많이 논의가 되죠. 따라서 최근에 보면 BS 금융지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DGB도 탄탄하고요. 자, 여튼 그러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튼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은행이. 왜 우리은행이 이렇게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냐면은 지방은행이 정말 좋거든요. 광주은행, 경남은행은 돈 엄청나게 벌어들이는데 우리은행이요 발을 잘못 디뎠어요. 어디에다 발을 담갔냐면 STX 그룹하고요, 동양그룹, 쌍용건설 쪽에 발을 들여대가지고 대손 총당금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한 40%, 전년 대비는 한 60, 70% 이상 급락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다 다시 이제 미끄러졌긴 하지만은요. 지금 절대적으로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은행은 이제 뭐로 평가를 하냐면 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순자산 배율 PBR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은행의 지금 평균 PBR이 0.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금융만 유일하게 0.49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저평가된 지금 그 금융주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 뭐냐? BS예요. 그러면 좋은 투자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사실 때는요, 가장 고 PBR인 BS 금융지주와 가장 저 PBR인 우리금융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투자지표 말씀해 드리면은요,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가 13,207원 정도 지금,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렇지만, 현 가격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지금 12,300원으로 지금 매수 가격을 적어 놨는데요. 이 구간이 참 재밌어요. 자, 우리, 이 종목은요, 우리 그랜빌의 차트를 보면서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보면 201선을 따라서 좌우 대칭, 그리고 재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따라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좌우 대칭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월달 보면 하락, 상승 이후에 재상승이 나타나면 이제 시세놀이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기술적인 타이밍도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는 또 이번 하락 장세의 대안주가 돼요. 또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게 유틸리티 금융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 가장 합당한 종목이 아니겠나. 그래서 12,3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이 최근 가격을 넘기겠습니다.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즉 작년 고점을 살짝 넘겨주는 수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손절 가격은 11,300원으로 현 가격에서 1,000원 이상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에는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나무르 멘토는 AP 시스템 조금 궁금하다고 혹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김영주 멘토도 우리금융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서로 좀 질문 한번 해볼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부터 계속 사실은 쳐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밸류에이션 차원으로요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거 뽑아봤거든요. 지금 방금 지금 김윤주 멘토가 설명할 때 제가 뽑아봤는데 네. 이 극단적인 가격들이 좀 있어요. 극단적인 가격들을 좀 제하고 나니까 네. 평균 주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적정 값어치가요 극단적으로 빼고 나더라도 약 19,000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19,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 밴드로 나오니까 현재 지금 AP 시스템 가격이 얼마죠? 11,900원이니까 네. 원래 이 적정 주가의 30% 언더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라가 지금 벤자민 그레임의 투자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19,000원의 30%보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익의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익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날 수 있는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소재 업체와 그 장비 업체. 예. 그 장비 업체는 발주가 터지면 빠빠빵 터지는데 예. 소재 업체는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이 굴곡이 좀 심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제대로 그 주가 반영을 못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게 이제 삼성의 발주 기대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락했던 거.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 적정가까지는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그렇군요. 호호. 여러분들 들으셨죠? AP 시스템 두 분 다 탐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포트에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융도 잘 저가에서 편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주식승천 저희 무료 강연의 고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요. 연말장 승천주를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10일 일요일인데요. 동대구역 2번 출구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2층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응원차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대구 지역분들 찾아뵈러 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